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1교시, 2교시 이어서 이제 3교시 들어갑니다. 3교시인데 3교시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잠시 이제 그 노하우라고 해야 하는지 노하우와 요령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살짝 풀어볼게요. 특히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타기가 또 어떤 건가, 그런 이야기들 잠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고, 별 관심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일단은 보니까 이분은 상당히 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40주 87,000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 81,866원 1,540주를 확보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핵심은 평단가를 낮추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하다. 계속 낮추고 있어요. 처음에 평단가가 높았어요. 높다 보니까 이제 좌절했겠죠, 처음에는. 그 대신 계속 분할 매수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면서 리스크 관리차 이제 분할 매수가 정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 약간 고점에 물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고점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 고점에 물릴 때는 또 슬기롭게 지혜롭게 또 나와야겠죠. 해결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략도 있어야 하고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런 방법 차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매수 해가지고 점점점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다시 이제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최대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물타기가 무엇이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물타기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물타기 과연 뭘까?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은 보유 주식의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분할 매수와의 차이가 뭐냐? 분할 매수, 물타기랑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이제 계획과 기준이 있어. 자기만의 계획과 기준이 있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되는데, 물타기는 그냥 말 그대로 느낌대로, 직감대로 하는 거죠. 그냥 느낌도 직감대로 하는 방식을 물타기 그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딱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한번 종합해서 내본 겁니다.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는 그냥 계획적으로 한번 계획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서 하는 거고, 그냥 물타기는 직감적으로 한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지 않겠나. 결국 물타기는 무계획적이라는 거겠죠. 무계획적으로 느낌대로 하니까. 그럼 물타기는 왜 안 좋은 버릇인가? 주가 하락 시 이제 분할 매수보다는 멘탈 유지가 힘들다. 멘탈 유지가 자꾸 그냥 감정적으로 하니까, 계획 없이 하니까 쉽진 않겠죠. 그냥 무작정 투입하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험이 적은 투자자일수록 물타기 하는 버릇을 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있어야 돼요. 기준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 솔직히 그죠?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충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기존 계획과 기준에 따라서 이제 추가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시다. 저도 가끔 용어를 쓸 때 물타기 용어도 쓰고 하는데, 물타기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 나름대로 자기 계획과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저도 이런 용어를 쓰도록 한번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물타기라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물타기 찾으면 그죠? 기준과 원칙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분할 매수고, 없으면은 말 그대로 물타기다. 그런 용어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물타기를 하지 말자. 그냥 말 그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왜 분할 매수가 왜 좋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딱 어느 가격에 오면 어떻게 사겠다. 딱딱딱 맞춘 거죠. 예를 들어서 82,000원인데 나중에 떨어지면 81,000원에 얼마 사겠다. 85,000원에 얼마 사겠다. 이렇게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막 생뚱맞게 막 내동매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분할 매수를 계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그래야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멘탈 관리도 쉽고,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 시 이제 시드를 이제 나누어서 투자를 하겠죠. 자기 시드머니가 있으면은. 뭐 기법이나 비중은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쭉 있으면은 먼저 뭐 1차에 매수에 1차 매수하고, 또 어느 간격이 있으면 또 2차 매수, 또 어느 시기를 두면 3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간격을 갖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다가 나중에 어느 한계가 나면 이때 뭐 익절을 하든지, 정 힘들다 하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그 기간과 시기를 정해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분할 매수의 주관적인 노하우를 보면은, 우리가 첫 매수 금액은 전체 시드의 한 20% 정도, 시드의 한 20%가 미만으로 하자. 20% 미만으로.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20% 정도 적당히, 뭐 30%도 괜찮답니다. 30%도 괜찮은데, 자기가 정해보세요. 20%가 좋을지 30%가 좋을지를 한번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분할도 한번 3분할, 4분할 이 정도가 좋지, 너무 길게도 안 좋습니다. 적당하게 하십시오. 적당하게 자기 분수에 맞게. 뭐 10분할, 20분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또 관리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노하우들은 한 3분할, 4분할이 좋다 하더라고요. 4분할 정도가 딱 나눠가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격을 너무 넓게 잡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 5, 6% 정도가 좋지 않겠냐. 너무 넓게 잡으면 좀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갑자기 이제 떡락할 수가 있어요. 떡락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가가. 그때 어떻게 되냐, 이제 분할 매수를 잠시 중단하고, 이제 단기 바닥이 어딘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단기 바닥이 어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칙도 중요한데, 가끔은 우리가 유도리를 이제 발휘할 줄 아는 유연성, 플렉시블이 필요한 거예요. 플렉시블한 그런 유연성이 필요해요. 유연성. 너무 사람이 이제 고지식하면 안 돼. 고지식하면 안 되고, 약간 좀 유연한 머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머리 두뇌. 그렇죠.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사람이 이제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말 그대로 좀 꼰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유연성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저항 안 된다, 뭐 회사 상태 너무 안 좋다 하면은 결국은 이런 것은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 빨리 과감하게 손절하고 튀어나와야겠죠. 개인이 뭐 나가는데 밑으로 떨어지는데 지하까지 가는 걸 여러분들 끝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딱 기준을 정해야 돼. 안 되겠다 하면 손절 나와야지,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진짜 1층에 갔는데 결국 지하로도 가더라. 지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1등 종목 삼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지부진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할만하죠. 삼성은 뭐 충분히 버틸만해요. 존버할 만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 같지 않는 이상한 종목에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손절할 때는 손절하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이따가는 물려가지고 더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잘 모르는 종목은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삼성 같은 종목은 그래도 한번 버텨볼 만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할 필요가 없죠.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물타기라는 용어보다는 일단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평단가도 낮출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앞으로 주가를, 자기 주식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기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3교시. 하여튼 휴일인데 좀 편하게 쉬십시오. 편하게 쉬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공기도 쐬고 운동도 하고,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뭐 애인이 있는 분들은 애인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 있는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한번 야외 나가가지고 공도 한번 쳐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은 힐링도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하실 거 믿을 거예요. 앞으로 첨언전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십시오.